북적이는 술집. 웬 태국 남자가 한국 남자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는 단호하게 싫어. 네 자리로 돌아가 라며 거절하는 모습인데요. 태국 남자는 애가 타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초조하고 겁에 질린 표정인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캐나다 출신이고 현재 미국의 대학교에서 유학 중입니다. 제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은 바로 민준이에요. 민준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학은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 덕분에 우리는 캠퍼스에서 만났고 이제는 함께 공부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우리 셋의 팀을 완성시켜주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루카스예요. 루카스는 미국 동부에서 온 친구로 저희 셋은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들이에요. 이번 여름, 우리는 민준의 고향인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의 음식, 사람들,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해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며칠 동안 지낼 계획이었고, 민준이 추천한 여러 명소를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서울도 좋지만 천안이라는 도시에 가서 온천을 즐기는 건 어때? 한국의 온천은 정말 편안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줄 거야. 루카스와 저는 온천이라는 단어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공부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줄 수 있는 온천. 듣기만 해도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천안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둘러보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죠. 한국의 음식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루카스는 불고기와 삼겹살에 푹 빠져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최고야! 라고 매일같이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민주는 계속 천안의 온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이거 너희 꼭 가봐야 돼. 한국 온천의 매력을 알게 될 거야. 결국 우리는 서울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천안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민준이 말한 대로 천안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기차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했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루카스는 벌써부터 온천에 들어갈 생각에 신이 났고 저는 천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온천은 정말 깨끗하고 고요했어요. 온천물에 몸을 담그자마자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주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온천을 즐기며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온천을 나온 후 마침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온천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니 우리는 저녁을 먹고 간단히 술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추천한 현지 술집으로 갔는데 그곳은 한국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은 술집이었어요. 우리 셋은 술집 한쪽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와 함께 몇 가지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식 치킨과 감자전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루카스는 그동안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져 있었지만 한국 술은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 완벽하다고 느꼈죠. 온천에서의 여유로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추억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잠깐 자리를 비웠고 저는 루카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순간 낯선 남자가 민준이 있던 자리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지만 그 남자는 마치 민준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우리는 곧 이 술집에서 무언가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몰랐죠. 민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낯선 남자가 민준이 있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태국인으로 보였어요. 처음엔 우리가 관광객이니 호기심에 말을 걸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태도는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국인이 있어? 여기 있는 남자 한국인 맞지?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루카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태국인 남자의 행동은 너무나 수상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루카스도 그저 그가 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몇 분 뒤 민준이 돌아왔고 남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바, 들어봤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지만 민준은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 마약으로 최근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죠. 민준은 그 남자가 말한 야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차이라는 그 남자는 민준에게 실제로 마약을 팔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필요 없어. 당장 가.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격에 줄 수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너 혼자만 쓰면 돼.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술집 안에서 실제로 마약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민준은 다시 한번 그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차차이는 그의 팔을 잡아채며 마지막으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완벽한 기회야. 왜 거절하는 거야? 다들 쓰고 있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루카스도 굳어버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차차이의 눈빛은 더 이상 설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급해 보였고 마치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집요함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팔을 빼며 차차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 있어 보였습니다. 차차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그저 나쁜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천안에서의 여유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로 마약을 팔려고 했던 거야? 루카스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야바는 동남아시아에서 유통되는 합성 마약이야.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설마 내가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약 유통이 일어나는 현실을 뉴스에서만 접했던 저는 지금 그 위험이 우리 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이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민준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긴장했지만 민준의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술집에서 차차이가 떠난 후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마음이 불편한 듯 연신 눈을 찌푸렸고, 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당황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은 분명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당연히 그럴 만도 했죠. 게다가 직접 마약을 거래하려던 순간에 맞닥뜨린 건 우리 중 누구에게도 평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주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민준이 말했어요. 이게 마약 거래 조직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연루되어 있을 거야. 그냥 넘길 수 없어. 루카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우리 손을 떠난 문제야. 우리는 바로 술집을 나와 근처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친절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민주는 차차이와 나눈 대화와 마약 권유에 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했죠. 경찰은 처음에는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야바라는 단어를 언급하자마자 경찰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는 침착하게 그날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야바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며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제보는 처음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경찰의 말에 우리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차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했고, 경찰은 그 정보를 신중하게 기록했어요. 경찰은 이미 충청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 제보는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들과 연관된 국제마약 밀매 조직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죠.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건 그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와 루카스는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경찰은 민준에게 차차이가 있던 장소를 정확히 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차차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술집에서의 대화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술집 일대의 CCTV를 조사하고 차차이의 동선을 추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우리도 그 조직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면 그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경찰은 이런 걱정에 대해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평화롭던 여행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전되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는 끝까지 경찰과 협력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고, 경찰은 차차이와 그와 연결된 다른 인물들을 추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건의 여운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준의 제보를 바탕으로 차차이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약속했던 대로 우리는 추가적인 보안을 받으며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불안감과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민준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 루카스, 내가 괜한 짓을 했을까? 그는 고민에 빠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라.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차차이가 우리가 술집에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근처 CCTV에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날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차차이는 다른 태국인 몇 명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밀수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밀수 조직이 최근 국제 택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야바를 밀반입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충청권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해왔고 천안도 그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차차이는 그 조직의 일원 중 하나였고 그가 민준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 행위였던 것이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지만 이 조직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내에서도 이들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제 민준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차이와 그와 함께 움직이던 태국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 범위를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민준은 그가 그날 마주했던 차차이의 모습과 대화를 기억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재현해냈습니다. 차차이는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마약을 팔려고 접근했지만 정말 이상했던 건 그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거래를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한 것처럼요. 경찰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마약 판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당신을 목표로 삼았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 민준과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저 우연히 마주친 사건이라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우리를 겨냥한 조직적인 범죄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경찰과 협력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단순히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경찰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추가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천안 지역의 여러 장소를 급습해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마약을 유통해오던 조직의 일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조직은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고 우리가 만난 차차이 역시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행이었을 뿐이었지만 우리는 예기치 않게 범죄의 중심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민준의 용기와 결단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국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찰로부터 지속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듣고 있었고 차차이와 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약 밀매 조직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였고 한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많은 단서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서 마주한 상황에서 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만약 그가 차차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거나 그저 두려워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준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결단력이 결국
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그 단호함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저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온 것이었는데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범죄 사건 해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과정에서 민준은 용기 있게 나섰고 그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한국 사회가 가진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경찰의 책임감과 신속한 대응에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 치부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준의 증언을 세밀하게 분석했고 수많은 CCTV와 증거들을 수집하며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민준의 정보를 중요한 단서로 삼아 수사를 펼쳐가는 모습은 한국이 단지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경찰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실감하며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신뢰와 감동을 한층 더 깊이 느꼈습니다. 민준 역시 경찰의 대응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느꼈던 거지만 한국은 이런 면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야. 경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어. 민준의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는 걸 민준의 설명을 통해 듣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경험하게 된 셈이었죠.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단순히 그저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일부분을 경험하고 그 사건의 해결에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었습니다. 루카스 역시 이 경험이 그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결국엔 우리가 잘 대처한 것 같아. 민준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 루카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고 그 역시 민준과 경찰의 대응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죠. 물론 처음엔 다소 두려웠던 사건이었지만 그 끝에 우리는 더 큰 안전과 믿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마주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민준과 루카스 그리고 저 모두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마침내 여행을 마무리하고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음에도 꼭 한국에 와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며 웃었지만 우리 모두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여행지로서 아름다운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의 고향이 얼마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배운 것인지 느끼며 저는 비행기 창 밖으로 한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민준의 용기와 한국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될 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